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지난달 출시한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 카카오뱅크 미니의 가입자 수가 같은 날 기준 48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가입 대상 연령인 만 14세에서 18세 내국인이 237만 명가량임을 감안하면 출시 2주 만에 청소년 5명 중 1명이 카카오뱅크 미니에 가입한 셈입니다. 잠재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사이에서의 이런 인기몰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가 부거래 은행에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미니는 청소년만 개설 가능한 무기명식 선불 전자 지급 수단입니다. 다른 은행 계좌와 연결하지 않아도 가상의 계좌번호를 받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미니의 금액 보유 한도는 50만원이고 이용 한도는 일 단위 30만원, 월 단위 200만원입니다. 미니가 이례적인 성과를 올린 데에는 청소년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비대면상에서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맘카페에도 입소문이 났죠. 실제 다수의 맘카페에는 캐릭터가 귀엽기도 해서 아이가 어렵지 않게 금융 습관을 들이고 있다. 미니카드가 유행이어서 반 친구들이 대부분 만들었다고 하더라. 미성년은 결제 애로가 많았는데 미니카드는 온라인 결제가 된다 등의 반응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미니를 통해 현재 주 고객층인 2030 세대보다도 낮은 연령층을 타깃으로 잡은 것은 잠재 주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업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단점을 역발상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게임의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들을 상대로 인앱 구매 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매기기로 한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합니다. 23일 구글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신규 앱을 대상으로 한 인앱 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앱마켓에 새로 등록되는 앱에 대해선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움직임에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강요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규제 추진에 속도가 붙고 IT 업계의 반발도 빗발치자 이같이 일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측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해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 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최근 자체 개발한 M1 프로세서 기반 컴퓨터 맥북 에어, 13인치 맥북 프로, 맥 미니 3종을 공개하자 성능과 에너지 효율에서 모두 인텔 칩을 압도한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놀라운 물건이 나왔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죠. 그동안 성능과 배터리 효율은 물과 기름 같은 것이라 둘 다 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애플은 M1을 통해 물과 기름을 제대로 섞는 역량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인텔과 결별해 자체 개발한 칩을 맥 컴퓨터에 탑재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많은 이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며 놀라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을 향한 놀라움은 인텔을 향한 질문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M1 만들 때 인텔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M1을 보니 인텔이 업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는 식의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디넷의 IT 칼럼니스트 아드리안 킹슬레이 휴즈는 비즈니스 구조 측면에서 인텔은 M1과 같은 칩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애플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자신이 필요하는 칩만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애플만큼 크지 않으며 전 세계 PC 제조사를 상대로 범용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플 M1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인텔이나 AMD 같은 범용칩 조제사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비즈니스를 고수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소비자와 시장을 상대로 달라졌음을 보여줄 거리를 내놔야 한다는 상황이 됐죠.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일입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자율주행 전기차 스타트업 아인라이드가 최근 중형 자율주행 전기 트럭을 발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테슬라 전기 트럭과 니콜라 전기 트럭은 대형 화물 운송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인라이드는 20톤급 중형 전기 트럭을 이용해 유럽 내 지역 간, 국경 간 운송을 막고자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듈식 주조,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함께 운전자 공간과 구동계를 없애 무게와 비용을 줄이고 주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때문에 차량 가격은 기존 디젤 기관을 갖춘 중소형 트럭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 시속 30km로 최대 180km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무게 26톤, 적재 중량은 16톤입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자체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자 한 명이 최대 10대의 트럭을 제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인라이드는 올해 말까지 200대의 전기 트럭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구멍 손잡이가 있는 우체국 소포상자를 2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포상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하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포상자는 총 6종으로 구멍 손잡이는 7kg 이상 고중량 소포에 사용하는 5호 소포상자에 만들었습니다. 재질도 원지 배합을 강화해 고중량 적재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강했다는 설명입니다. 상자의 손잡이를 만들 경우 중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우체국에서 판매한 7kg 이상 물품에 사용한 소포상자는 370만 개입니다. 코스피가 2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09포인트 오른 2602.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 2598.19포인트를 약 2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7.11포인트 내린 2319.56에 출발해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오전에 26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후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은 2605.58을 나타내 장중 최고치 경신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11포인트 오른 873.29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04포인트 오른 872.22에 개장해 강세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17,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일 오후에는 18,000달러 벽마저 깼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1BTC당 2천만 원을 넘겨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8,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만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경기 부양책 기대 등 호재가 겹치는 점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도 시장 방향성을 긍정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고공행진에 따라 채굴 등 관련 업계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져 지난 2017년 말처럼 다시 2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